안녕하세요. 소울 스토리타임입니다. 반짝이는 별. 오늘의 책은 호러스 뉴턴 앨런의 한국 이야기입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요. 스토리 번호 02 토끼와 다른 전설들. 새와 동물들의 이야기. 한국인들은 자연을 잘 아는 학생입니다. 들판을 걷거나 푸른 언덕을 거닐며 즐거움을 찾는 동안 그들의 주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는 듯합니다. 자연스럽고 그림 같은 풍경은 규정된 지역이 아니면 목재나 연료를 베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에 의해 신선함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농부들이 마른 풀과 덤불을 모두 조심스럽게 갈아서 연료로 사용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험준한 산비탈조차도 신사에 잘 관리된 공원처럼 보이고 조경사는 현명하게 배제되었습니다. 한국의 자연의 아름다움은 인간이 존재함으로써 훼손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입은 넉넉한 의상의 밝은 색조가 경치에 기이한 매력을 더하기 때문이다.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흙 묻은 흰 옷은 가까운 거리에서는 특별히 매력적이지 않다. 그러나 밝은 색모슬린으로 만든 화려한 가운을 입은 도보 여행자는 지름길 중 하나를 따라 언덕을 돌면서 일반적인 효과에 유쾌한 느낌을 더한다. 여가를 위해 산책하는 빈번한 신사 집단이 입은 밝은 색의 실크로 만든 늘어진 옷은 긍정적인 매력을 준다. 이러한 집단은 드문 일이 아니다. 1년 내내 기후가 매우 즐겁다. 신사 집단은 매우 여유로운 사람들이고 관광, 게임, 음악을 매우 좋아해서 시골을 산책하는 사람들을 계속 만날 수 있다. 이미 말했듯이 야외 활동은 그들의 관심을 피하지 못한 듯합니다. 눈에서 눈까지 땅을 덮는 꽃들은 각각 이름이 지어졌고 계절도 알려져 있습니다. 마하, 마하는 눈이 다 가기 전에 잎이 없는 줄기에 예쁜 쎄쎄꽃을 피웁니다. 마치 여름이 겨울의 맨팔에 돋아나서 잎이 무성한 봄이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가 가을의 눈과 서리가 종종 큰 국화가 꽃을 피우는 것을 멈추기 전에 찾아오고 두 전령의 계절 사이에는 식물의 천국을 이룰 만한 수많은 예쁜 식물이 피어납니다. 여름이 되면 언덕의 모든 면이 분홍색 진달래의 섬세하고 솜털 같은 꽃으로 뒤덮이고 이미 복숭아와 매화 과수원을 감상했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무리가 모여듭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은방울꽃의 큰 화단이 수확을 알리고 심지어 숲의 나무조차도 가끔씩 꽃의 무게를 더해 전체적인 효과를 더합니다. 새들의 오고 가는 것을 찾고 각각의 특징과 음악을 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그들이 내는 음표에 따라 이름이 지어집니다. 비둘기는 피, 덜, 키, 까마귀는 코마규, 제비는 채파이, 이런 식으로요. 한 마리의 새, 제 생각에는 오리올는 옛날 옛적의 궁정의 수많은 여인 중 한 명이 궁정 관리 중 한 명인 김씨와 연애를 했다는 꽤 멋진 전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발각되었고 불쌍한 그 새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영혼은 죽일 수 없었고 달래지지 않고 그 새 속으로 들어갔고 그 새는 그 모습으로 궁전으로 돌아와서 김풀라하고 김풀라하고 라고 노래했다. 그러고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녀는 애절하게 김포고 싶소 라고 간청했다. 지금은 한국어로 김풀라하고는 김을 부르다 또는 김에게 오라고 하다는 뜻이고 김포고 싶소는 김을 보고 싶다는 뜻이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여성과 아이들은 이 애절한 음표를 들으면 슬픔을 느끼고 무의식적으로 김을 헛되이 찾는 불쌍한 외로운 연인을 불쌍히 여긴다. 슬픔을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새는 뻐꾸기인데 여자들은 그 새가 골짜기 너머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소리를 울리는 것을 싫어한다. 페추쿠후루크는 야생산간 지역에서 노래하며 사람들에게 강도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새입니다. 마을에 와서 노래하면 사람들은 벼농사가 실패할 것이고 기장을 먹어야 할 것임을 압니다. 까마귀는 죽은 개를 먹고 무서운 열병을 가져오기 때문에 매우 싫어합니다. 평. 까치, 그 뻔뻔스럽고 시끄러운 귀찮은 녀석는 그러나 매우 호의적이어서 그의 크고 못생긴 둥지는 인간의 방해로부터 안전하고 특히 아침에 그의 존재는 매우 용납된다. 그는 두꺼운 지붕을 식민지화하고 기와 아래에 작은 진흙집을 짓는 제비들의 챔피언인 듯하다. 왜냐하면 큰 게으른 집뱀 중 하나가 어린 제비를 먹은 후 햇볕을 쬐러 나올 때 애도하는 부모와 친구들은 즉시 까치를 향해 날아가고 까치는 재빨리 와서 제비들의 격려적인 지저귀 속에서 뱀의 머리에 달려든다. 그들은 보통 파충류를 기와 아래로 몰아내는 데 성공한다. 까치가 아침에 노래하며 집에 오면 낮에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고 아버지는 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고 형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계급을 얻거나 우편으로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까치가 오후에 속어를 가지고 오면 손님이 아니라 친구가 자녀 있는 가족과 같은 식욕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까치가 어두워진 후에 오면 도둑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이가 택경비 임무는 가금 거위에게도 부여됩니다. 이 새는 아름다움 외에도 시기 적절하지 않은 방문객이 궁정에 들어오면 즉시 경보를 울리는 대담함과 침입자를 대담하게 쪼아대고 어떤 경우에는 쫓아내는 용감함으로 인해 크게 존경받습니다. 기러기는 한국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새 중 하나입니다. 기러기는 항상 결혼식에 참석합니다. 신부가 기러기를 선물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자신이 제대로 결혼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러기는 그저 그 행사를 위해 빌린 것일 뿐이더라도요. 그 이유는 이 관찰력 있는 사람들이 한때 짝이 죽은 기러기가 매년 그 자리에 돌아와 애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예쁜 관습을 통해 아내에게 그런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은 이때 다음과 같은 말로 서로에게 맹세합니다. 지금 우리 머리 위에 머리카락은 검지만 양파 뿌리의 섬유처럼 하얗게 될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충실할 것입니다. 흰 외가리는 인간의 특별한 친구인 듯합니다. 외가리가 개인에게 제공한 도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사례에서 이 관대한 동물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사원종을 울리려고 필사적으로 시도하다가 부리를 쪼아 먹었다고 합니다. 초기 이야기 중 하나는 사냥꾼이 갓 부화한 외가리를 삼키려던 뱀의 머리를 화살로 쏘았을 때 어미 새가 그 남자가 샘물에서 물을 마실 때 그의 뱃속에 들어온 뱀을 쪼아 죽여 구해냈다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그 쪼는 것은 그 남자를 다치게 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능숙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제비는 어디서나 환영받는 반면 도둑 참새는 가능한 한 자주 죽임을 당한다. 전자는 집 지붕에서 살며 새벽이 올 때마다 즐거운 지저귀므로 거주자들을 깨운다. 뱀에게서 구해주고 부러진 다리를 싸매준 친절한 사람에게 제비가 보답한 매력적인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 일화는 너무 길어서 이 새가 그 사람에게 씨앗을 주었는데 그 씨앗을 심자 엄청난 재산을 벌었고
제비에게 잔인했던 사악한 형에게 준 씨앗은 그를 파멸시켰다고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은총을 받은 새는 황새이다. 황새는 옷과 금으로 새겨지고 비단으로 수놓여 귀족의 계급을 상징한다. 전투 위로 날아올라 한국 군대의 성공을 가져다주는 새이다. 위험 있는 비행을 하면 하늘로 올라간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지혜로운 새라고 여겨진다. 매우 현명한 새라는 평판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남자가 거대한 황새를 타고 천국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그 작가가 한때 애완동물로 키웠던 한 쌍의 황새가 엄청나게 힘이 세었던 걸로 미루어 보아 사람들은 고대의 놀라운 시대에 이 새들이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믿을 만하다. 동물들도 그들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다른 일부 지역과 마찬가지로 토끼가 일반적으로 가장 잘 어울리는 듯합니다. 토끼가 호기심 때문에 찰과상을 입었지만 물속 동물 전체의 희생을 치르고 스스로를 구해낸 아주 좋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날 물고기의 왕이 약간 무례하게 벌레를 탐욕스럽게 물어뜯다가 코의 갈고리가 꿰어졌다. 그는 줄을 끊는 데 성공했고 배고픈 필멸자에게 왕족의 뼈를 뜯기는 것을 피했지만 여전히 큰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그는 잔인한 갈고리를 어떻게든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지느러미 같은 위험이 매우 아프게 되었고 그의 왕국의 모든 관리들이 소환되어 엄숙한 회의에 모였습니다. 거북이에서 고래에 이르기까지 각자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고 최선을 다해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거북이에게 의견을 물었고 토끼의 신선한 눈으로 만든 스포가 군주의 무질서를 즉시 제거할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주에 깊게 경청했지만 신선한 토끼 눈도 없고 그것을 얻을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의 계획은 실행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그러자 거북이가 다시 구해주러 와서 해변을 따라 걷다가 가끔 본 토끼를 지나가는 지인이 있다고 말했고 의사들이 이를 맞는다면 궁전으로 데려가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를 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는 더 이상 사건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안에 대해 왕실로부터 큰 감사를 받았고 서둘러 돌려보내졌는데 성공할 경우 자신의 경력이 보장되고 실패할 경우에는 전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매우 더운 날이었고 뚱뚱한 거북이가 언덕을 기어 올라갔을 때 그는 다행히도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토끼는 짧은 거리를 뛰어서 귀를 기울이고 누가 다가오는지 보기 위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북이를 알아차린 그는 그에게 다가가서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선생님, 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경치를 보기 위해 올라온 것뿐입니다. 저는 항상 당신 언덕에서 바라보는 바다 경치가 훌륭하다고 들었지만 올라올 때의 수고에 비하면 보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거북이는 긴 목을 닫고 몸을 뻗어 공기 속에서 식혔습니다. 너는 너무 높아서 못 올라가. 경치 보고 싶으면 나랑 같이 가. 토끼는 깜짝 놀라듯 몸을 곧게 폈다. 아니, 정말이야. 나는 한 번은 지쳤어. 나는 물을 더 좋아해. 아니, 저기 아래에 있는 웅장한 광경을 봐야 해. 흔들리는 나무의 아름다운 푸른 숲, 시원한 돌로 된 산, 계곡과 동굴, 화려한 옷을 입은 물고기, 무리가 아름답게 만든 넓은 평야, 우리 궁전에서 온 왕족 행렬,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이 당신을 떠받쳐 주어 힘들이지 않고 어디든 갈 수 있어. 아니, 돌아가게 해줘. 이 건조하고 뜨거운 땅에서 볼만한 게 하나도 없잖아. 거북이는 가려고 돌아섰지만 토끼는 생각에 잠긴 듯 따라갔다. 마침내 그는 말했다. 물에 어려움은 없니? 눈과 입에 들어가지 않아. 그는 마음속으로 이상한 광경을 보고 싶어 했다. 아니요.
우리가 한번 익숙해지면 공기보다 더 신경 쓰이지 않아요. 거북이가 말했다. 나는 그곳을 꼭 보고 싶다. 토끼가 속으로 말했다. 하지만 소용없어. 나는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물론 안 돼. 거북이는 무관심한 태도로 자신의 흥분을 감추었다. 혼자서는 할 수 없겠지만 정말 당신을 놀라게 할 무언가를 보고 싶다면 내 등에 올라타서 앞발을 내밀어. 그러면 내가 당신을 완벽하게 쓰러뜨릴 거야. 토끼는 좀 더 확신을 얻은 후에 겉보기에 관대한 제안을 받아들였고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거북이의 등에 몸을 꼭 붙이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토끼는 몹시 불편해했지만 결국 물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에 웅장함에 매료되었고 특히 호화로운 궁전에 매료되었고 그를 호위하는 물고기들에 의해 왕의 병실로 안내되었고 그곳에서 그는 학식 있는 의사들의 위대한 위원회를 발견했고 그들은 그를 매우 따뜻하게 환영했습니다. 우아한 의자에 앉아 주변의 웅장함을 바라보는 동안 그는 죽기 전에 눈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토론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렸고 시중드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모든 줄거리가 그에게 설명되었습니다. 불쌍한 그 친구는 머리를 극적이며 그가 살아서 그곳에서 나갈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마침내 행복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항상 두 쌍의 눈을 가지고 다닌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짜 눈과 산수정으로 만든 한 쌍은 매우 먼지가 많은 날씨에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이 그의 진짜 눈을 다치게 할까봐 두려워서 그는 거북이의 등에 오르기 전에 모래 속에 눈을 파묻었고 지금은 수정 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폐하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진짜 눈 하나를 그들에게 주는 것을 가장 기꺼이 한다고 표현했고 한쪽 눈이 그 목적에 부합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을 도울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다고 이해시켰고 그들이 필요한 명령을 내린다면 그는 거북이의 등에 올라가서 눈을 파묻은 곳으로 재빨리 가서 하나를 가지고 재빨리 돌아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놀란 물고기들은 그를 강제로 납치한 자신의 무례한 행동에 매우 부끄러워서 구석으로 슬그머니 빠져나갔습니다. 간단한 요청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텐데요. 거북이는 손님을 지정된 장소로 데려가라는 다소 거칠은 명령을 받았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거북이가 모래 속에서 눈을 파도록 풀어준 후 토끼는 털에서 물을 털어내고 서툴은 배신자에게 눈짓하며 직접 눈을 파라고 말했고 한 쌍만 있고 나머지는 간직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산비탈을 찍고 올라갔고 그 이후로 거북이에게 멀리 떨어져 있도록 조심했습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